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특수저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직장인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평생 살려고 하면 이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녀, 부비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출근길에 오르면서 퇴사를 생각하시나요? 네, 퇴사를 생각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네, 여러분 퇴사하고 싶으시죠? 오늘도 지옥철에 오르면서 또 막 힘든 이 퇴근길에 나오면서 야근하면서 늘 퇴사를 꿈꾸실 텐데요. 상사에게 욕먹어, 아침에 졸린데 나가야지, 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한탄하면서 늘 퇴사를 꿈꾸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퇴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내가 맘대로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냥 막 죽어라 하고 모으고 막 돈 아껴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 그 베이스 위에 그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걸 해야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 퇴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굴러가는 구조, 내가 손이 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 내 자산이 쌓이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회사 다니실 거예요. 네. 아니,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무섭죠. 여러분, 평생 회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못 다닐 것 같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어떻게 출근하고, 회사에서 욕먹고, 막 자유 억압당하고, 이거 어떻게 평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더 힘들어요. 차라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딱 하시고, 좀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배우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투자 문맹으로 내가 있으면 여러분 평생 닥치고 돈 없으면 출근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직장에 지금 다녀요. 내가 어쨌든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투자라는 걸 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해서 내 자산이 굴러가게 만들어서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다만 내 자산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생활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퇴사를 하면 캐시플로우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게 임대 수익을 만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동산 투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는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은 우상향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자산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산이 올라가도 뭐예요? 내가 돈 쓸 돈이 없으면 거지잖아요.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현금이 계속 생활비를 굴러다주는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월세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월세로 벌어다 주게 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세대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누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집값 하락기여서 돈이 없어서 다 핑계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후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퇴사하고 조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 무조건 배우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how?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냥 갭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갭 투자. 자, 옷 갭 아니고요. 네, 저 갭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갭 투자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울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내 집 마련,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든지 제가 이거를 산술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마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서울에서 내가 집 한 칸을 마련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20년 걸린대요, 여러분. 20년. 말도 안 돼. 근데 20년이요. 그냥 내가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잘 거 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근로소득을 다 모으는데도 20년이 걸린대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안 쓰고 안 먹고 막 어떻게 저축해갖고 내 집 마련이 평생의 그 부부의 목표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 안 통해요. 되지도 않고요. 방법론적으로 틀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안 쓰고 안 먹고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들어가면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당장 새 아파트 딱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통해서 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 친구들이 이제 30대인데 자, 제 친구들 중에 아주 예쁘고 직업도 좋고 네, 골드미스라고 할게요. 골드미스인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소득이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을 벌고 씀씀이도 커졌죠. 그럼 소비를 하고 이렇게 생활 유지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혼자 벌어서 내 집 마련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서울에서 딱 장만해서 가는 친구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돈 주기 전까지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야, 갭 투자해야 된다. 너네 갭 투자해서 그냥 굴려야 된다. 이제 갭 투자해서 조금 인력 벌고 다시 팔고 더 좋은 물건 가지고 인력 벌고 다시 팔고 더 좋은 물건 해서 3, 4억 벌고 팔고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냥 이 방법 아니면 제가 보기에 뭐 서울에서 자가를 뭐 하루아침에 바로 막 대출 받아서 막 사가지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서울 수도권의 아주 좋은 아파트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10억 이상이 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문맹, 경제 문맹에서 탈출해서 이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처럼 뭐 이거를 내가 뭐 언제 집을 사네, 뭐 못 사네, 내가 평생 뭐 20년 걸린다는데 포기하네 마네.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으로 돈 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내 자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갭 투자 방법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진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갭 투자 방법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아서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게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한 번 내 집 마련하고 평생 2번, 3번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여러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갭 투자하고 돈 모으고 하고 돈 모으고 돈 모아서 이제 결국에 큰 집,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가려면 이 과정이 내가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갭 투자하고 돈 벌고 사고 팔고 하면서 내 자산은 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저도 여러분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다주택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로서 되게 힘든 점은 뭐냐면요.
자, 내 자산은 계속 불어가고 있어. 집은 계속 불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거로 갈아타고, 더 좋은 거 사고, 더 좋은 거 사고, 이렇게 갈아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산은 뭐 이렇게 막 20억, 30억 불어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네. 대출 이자도 내야죠. 내가 품위 유지비도 있죠. 교통비도 써야죠. 이 생활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나마 여러분보단 나아요. 투자를 이제 시작을 저는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나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데, 근데 다만 부동산으로 만약에 내가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로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받아서 이게 충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을 투자하는 것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를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등기를 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모으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20대 때 미친 듯이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막 진짜 1,000원 한 푼도 아껴 쓰면서, 저 아나운서 할 때 진짜 그랬거든요. 자, 내가 저 집을 꼭 사고야 말 거야. 난 부동산 투자해야 돼. 라고 해서 첫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돌렸어요. 그러면 월세, 내가 월 금액이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금을 통해서 한 채를 더 사고, 한 채를 더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팔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더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서 돈을 모아서 이 대출금을 갚아서 월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출금을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갚는 게 아니고요. 월세 받아서 그거 마련했어요. 그랬더니 또 근로소득은 또 저금하면서 또 더 좋은 집에 투자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진짜 이해하냐 못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평생 살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실천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 부동산 문맹이 되냐 안 되냐에 천지 차이를 가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데 금리가 또 올랐어요. 자, 대출 이자 한 번씩 낼 때마다 진짜 막 가슴이 쫄려옵니다.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런데 저 대출 이자 월세 받아서 내고 있어요. 제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월세 이자 내는 게 아니고요. 월세 이자, 세입자들이 준 금액으로 저 대출 이자 갖고 있고요. 제가 번 근로소득은 어떻게 해요? 다시 현금으로 모아놨다가 저는 저점이 되면 다시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빡세게 하는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자산이 빨리 늘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투자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요,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갭 투자는 1억, 2억, 3억 언더의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시드 금액이 더 많아서 4억, 5억, 6억 이렇게 금액이 더 많을수록 조금 더 좋은 물건,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분명히 이 돈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돈 없는 직장인, 난 인력밖에 가지지 않는 그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돈을 묶어놓고 더 좋은 집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시점이 됐을 때는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해서 팔고 더 좋은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집을 늘려가고 더 좋은 입지 안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 아파트를 샀다면 아니면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경기도 입지로 들어오고 서울 외곽으로 들어오고 서울 강남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요. 내가 1, 2억 갖고 조금 안 좋은 물건을 사서 5천만 원 벌었다면 팔아서 더 좋은 물건 사서 1억 갖고 더 2억 갖고 더 좋은 집 사고 2억 마련해서 또 벌고 3억 집 마련하고 4억, 5억, 6억 그리고 10억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흑수저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치는 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모아서 투자하고 팔고 다시 하고 임대 수익 들어오게 하고 자,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 물려주신 돈, 여러분 평생 먹고 살 돈, 집 살 돈 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내가 만약에 흑수저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직장인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평생 살려고 하면 이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수익을 만드는 구조도 반드시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첫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안주하면서 막 돈 쓰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거를 내 집으로 다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평생 돈이 돌면서 힘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생활비도 필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잠깐이고요. 부동산 투자는 영원합니다. 부동산 투자 잘 하면요. 여러분들이 퇴사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힘든 시간에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여행 갈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고요. 내가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받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 수익을 통해서 내 생활비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다만 잘 하셔야겠죠. 부동산 투자도 못하면 힘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 투자도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흑수저라고 해서 내가 월급이 적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시드머니는 그냥 닥치고 무조건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견디세요. 자, 1, 2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드머니를 모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에서는 투자라는 걸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냥 무조건 돈만 모으는 건 무식한 짓이에요. 이제는 투자를 해서 불려가는 방법을 해야 된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쉬운 방법은 그래도 갭 투자를 해야 된다. 첫 집에 그냥 무조건 좋은 집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갭 투자를 통해서 불리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하루라도 퇴사를 해서 내가 오늘 사직서 때려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 자산이 늘어나고 내 생활비를 벌어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경제의 개념,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를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내가 진짜 힘들지 않은 이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투자에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행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월세가 200 들어오는 거를 앞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2억이 될 때까지 또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부동산 투자로 내 집 마련하고 생활비 마련하고 또 내 자산을 굴리는 방법 연구해 보기로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